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이제 토요일이네요. 3월 18일 토요일입니다. 낮부터 시장 전반에 대해서 또 주말에 이제 어제 미증시 또 불안한 이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그냥 뭐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이죠.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모기업인 실리콘밸리 SVB 파이낸셜 이 부분에 대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또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의 시가 이렇게 나오지만 제가 볼 때에는 뭐 크게 우려할 부분 아니에요. 예, 행복님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주간 시장 전망이니까 조금 길게, 뭐 너무 길게 하면은 좀 지루하니까요. 한 20분 정도, 이 정도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미애님 반갑습니다. 미애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전체 보는데 사실 이제 항상 제가 주간 시장 전망을 하면서 뭐 최근에 이런저런 시장에 어려운 내용들이 나와도 참 진짜 투자할 종목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지금 보면서 매력적인 종목군들이 좀 많은 그런 시장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뭐 진짜 다이나믹하게 예상 종목이 잘 맞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참 난감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우리가 조율하기 위해선 분산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제 한 종목에 한 종목만 딱 사고 이러지 말고 한 두세 종목 최소한 제가 말하는 단기 종목도 두세 종목 이렇게 하면은 뭐 오르는 것도 있고 빠지는 것도 있을 테지만 그렇게 약간 분산 투자하면은 상당히 글쎄 이 정도면 진짜 괜찮다 이런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한 종목에 집중하지 말고 분산 투자를 좀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을 할 때 간단히 봅니다. 미증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간단히 보고 빠르게 진행하고 이제 종목군이라든지 산업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합니다. 먼저 지금 밤새 해외 시장의 동향을 한 뭐 1분 안에 딱 마칩니다. 유럽 증시 프랑스 카크 지수 조정받았어요. 1.4% 조정의 모습이 전개됐습니다. 제가 볼 땐 바닥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뭐 금융기관의 불안이나 이런 것들 뭐 다 알고 있죠. 그런 걸 고려해도 바닥을 만들고 있다. 독일 닥스 지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 월요일 날에는 유럽 증시나 미 증시가 하반 경직이 전개될 거예요. 그런데 뉴스는 굉장히 불안한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자, 다우존스 지수를 보면은 역시 조정이 깊은데 뭐 이렇게 시장에서 난리치는 것만큼 그렇게 깊은 건 아니에요. 1%, 1.1% 수준. 그러니까 뭐 견조한 그냥 뭐 불안하니까 견조한 조정을 받은 정도다. 파이낸셜 그룹에 대한 이런 우려의 시가 다른 곳으로 번질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진짜 힘겨운 상황이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또는 대형은행 차원에서도 상당히 지금 신경을 쓰는 이런 모습이어서 저는 다우존스 산업지수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조정 잘 받았네. 이 정도만 코멘트합니다. 나스닥은 0.7 빠졌어요. 만약에 지금 미국이 좀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모습이 된다라면 0.7이 뭡니까? 한 2%, 3% 빠져야죠. 전날에 목요일날 2.4 급등이 나오고 그리고 금요일날 소폭 빠졌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S&P 500의 모습을 보면서
기사는 금융권에 대한 불안이 많이 부각이 되지만 우려할 부분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어려운데 빅테크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는 상승했습니다. 단기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애플의 주가도 뭐 소폭 조정받았어요. 크게 우려할 부분 아니고요. 다만 금융권들이 많이 빠졌죠. 보험의 트래블러스. 제가 만약에 미국에서 투자한다면 저는 트래블러스 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금융주들은 세게는 안 올라가요. 오르면 진짜 4% 하루에. 보통 뭐 1%, 2% 이렇게 올랐는데 이제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람한테는 저는 역발상으로 대략 지금 미국 시장에서 투자한다면 당신이 이제 뭐 좀 여유 있게 안정된 수익을 얻는다. 그럼 트래블러스 또는 JP모간 체이스, 물론 저는 이제 투자는 안 하지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소개합니다. 저라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기사로 난리가 난 것 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다우가 1%고 나스닥이 0.7밖에 안 빠졌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금융위기라든지 어려운 부분이라면 하루에 막 뭐 2% 빠지면 굉장히 많이 빠지는데 막 3%, 4% 폭락이 나옵니다. 지수가. 근데 1% 빠지면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물론 금융주들이 많이 빠졌죠. 그 걱정할 사안 아니다.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 이게 이제 금융주들이 다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전반의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다. 나스닥 봅니다. 나스닥에는 이베이 문제 경매 관련, 우리로 치면 이제 옥션, 뭐 이런 뭐 그런 기업하고 관련된 많이 빠졌으니까 뭐 조금 반전이 전개되고요. 요걸 생각하세요. 알파벳이 구글의 모회사죠. 구글. 알파벳이 잘 뜨잖아요. 굉장히 그 좋은 흐름이 전개되죠. 근데 알파벳을 생각할 때 여러분 뭘 생각해야 돼요?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의 챗 GPT 또는 GPT-4 버전, 이게 지금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해서 이 챗봇 관련주들이 급등할 때 구글에서도 역시 제품을 내놨죠. 근데 그게 오류가 나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때. 이런 거 미국에 있으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사놓으면 된다. 구글이 뭐 요번에 좀 오류가 났지 뭐, 실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커버한다. 그러니까 장이 지금 금융권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굉장히 뉴스는 요란을 떨고 막 이러지만, 아니 이거 저 알파벳 같은 이런 구글 같은 이런 회사가 지금 급등하고 빅테크 애플이 별로 안 빠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방방 뜨고 이런 모습인데 뭐 은행만 좀 빠지는데 그 은행조차도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 바닥 다 만들어요. 그래서 원래 금융주도 사야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런 건 알아야죠. 금융주는 뭐 어떤 특정 종목, 뭐 로봇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처럼 세게 올라가지는 않죠. 2%, 3%. 이제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AMD 반도체죠. 반도체 신고가 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반도체가 신고가 내는데 뭐가 나쁜지 엔비디아 신고가 내고 있습니다. 기술주들 대표 기업이잖아요. ASML 홀딩스 여러분 잘 아시죠? 네덜란드 기업인가요? 반도체 상당히 이 글로벌 반도체 장비 3대 업체 중에 하나. 이게 나쁜가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나스닥 지수 보니까 뭐 이거 괜찮네. 뉴스로는 이제 금융권의 불안이 많이 부각이 되지만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리비안이라든지 테슬라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고 인페이즈 에너지가 친환경 에너지는 이 친환경 에너지가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염려가 됩니다. 근데 주말에 우리 시장에서도 친환경 에너지들의 조정이 깊었거든요. 그리고 인페이즈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저는 이렇게 이제 많이 급락하면 매수를 권해드리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반전 전개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S&P 500을 기어보면 좀 의외로 페덱스가 제일 많이 떴어요. 페덱스는 여러분 뭐 잘 아시게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말하면 택배 업체죠. 글로벌 운송 업체 페덱스. 페덱스가 신고가를 내면서 빵 떴어요. 운송이 신고가를 낸다.
이건 약간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택배라든지 이런 게 이게 보면은 글로벌 경기, 글로벌 경기가 좋아져야지만 이렇게 이제 뭐랄까 이런 택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아지는데 아무튼 의외로 이 페덱스가 가장 많이 떴고요. 금광, 그러니까 이제 금선호, 뉴먼트 마이닝 이게 이제 바닥에서 반전 보입니다. 그럼 이게 상반된 거죠. 위험자산을 회피하고 안전자산 찾는데 그리고 이제 뭐 이베이 아까 말씀을 드렸고 알파벳, AMD,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지금 반도체 관련 전반의 주식들이라든지 이런 게 무난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장은 요새 해외 증시 보면서 이제 계속 떠들면 그러니까 해외 시장의 모습 그냥 딱 하나 금융권의 불안으로 금융주들 급락이 나왔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그러면 이제 금융주에서 지금 가장 많이 빠진 건 중소의 퍼스트 리퍼블릭이죠. 32% 빠졌죠. 그래서 이제 주말에 미 증시에서 그래 얘도 제가 장담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시장이 한 구석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건 말하지 않아요. 근데 저라면 삽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은 급락이 나온 상황이니까 시장 상황을 보면서 이게 130달러짜리가 23달러 5분의 1 토막이 그냥 일주일 정도에 확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레 기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권하지는 않아요. 제가.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자기가 그런 오랜 경험으로 투자를 하면서 선택하는데 이게 이제 벤코프. 그래서 일단 미증시에서 금융주들이 다 빠졌어요. 프루덴셜 파이낸셜, 신시내티 파이낸셜, 뭐 잘 모르는 회사들, 피프스, 서드, 벤코프, 그냥 S&P 500에서 퍼스트 리퍼블릭이 30% 넘게 빠지고 대부분의 금융주들이 5% 수준 이상 다 하락했다라는 거. 그러나 제조업 지수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빅테크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전혀 무리 없는 모습이라는 거.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거.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챗봇 산업이라든지 저는 이제 챗봇 산업이라기보다는 로봇 전반, 로봇 산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로봇은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로봇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위 챗봇뿐만 아니라 비챗봇 이런 부분들 거기에는 이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제도 주가가 7%, 물론 장중에는 20%가 넘게 나왔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매도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갖고 있는 게 좋다라는 판단입니다. 그 이유는 레인보우가 뜰 때, 연초에 뜰 때 삼성이 10% 지분 투자, 그리고 최근에 뜰 때 4.99% 추가 투자. 이거보다 옵션이라는 거예요, 옵션. 콜옵션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삼성 간의 콜옵션이 있는데, 이 콜옵션을 행사하면은 삼성이 50% 이상을 지분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레인보우의 기술력, 그리고 국내 대기업들의 로봇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난 테크놀로지, 이건 챗봇이죠. 챗봇. 근데 이게 굉장히 많아, 지금. 로봇 관련 전반이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봐요.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건 이거 10배가 간다. 10배가 뭐예요? 10배가 10배잖아. 10배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기다려야 돼? 중간중간 조정이 왜 없어요? 개인 간의 인간관계에서 가족관계, 친구관계, 회사하고의 어떤 이런 관계, 우리가 살면서 갈등이 없는 구도가 어디 있어요? 다 갈등이 있는데 그런 구도에서 우리가 그걸 이겨내면서 성숙된 모습으로 나가는 것처럼 주가도 좋은 시세를 주기 위해서 아니면 매일 올라가지 않죠. 조정이 필요하죠. 근데 그런 수익을 제대로 내야 돼요. 근데 이제 요즘은 저는 이런 로봇 전반이 다 좋다고 봐요. 마인즈랩, 솔토록스, 브리지텍, 알체라, 다 좋습니다. 투자하는데, 저렴을. 그러면 이제 미증시 핑계로 내일 조정받으면 사도 된다. 이런 관점이고요. 요즘에 또 부각이 되는 것은 이제 이 로봇 산업에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이런 자료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방송할 때는 이런 걸 얘기를 안 하죠. 그냥 간단하게만 이렇게 보고. 요즘은 이제 감속기 관련 부분이 막 이슈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속기 관련 기업을 쫙 검색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 감속기 관련해서는 뭐, 요런 거 한번 봅니다. 로봇 감속기가 그냥 간단히 말해서 로봇의 부품 원가의 한 30에서 40% 차지해요. 그러니까 절대죠. 전기차에서 2차 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죠. 전기차, 자동차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로봇은 로봇 감속기가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거야. 40%면 거의 뭐 하프 가까이잖아. 근데 이걸 일본이 거의 다 지배하고 있어요. 이 로봇 감속 시장을. 이걸 이제 국산화 만드는 국내 기업들이 이제 뭐 SBB 테크를 비롯해서 SPG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로봇은 글로벌 성장 산업이고 그리고 우리가 국내 대기업들이 미래 성장 산업으로 투자를 적극적으로 단행하고 그리고 이 중에 전기차의 최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배터리 같이 로봇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는 데가 감속기다. 이 감속기 시장을 한국이 이제 하나하나 섭렵하고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서 이 감속기에서 이제 지금 가장 많이 뜬 게 SBB 테크잖아요. SBB 테크에서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한번 언급한 게 SPG 그리고 또 해성 TPC 이런 기업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게 해성 TPC도 주말에 올라갔다 밀리고 SPG도 역시 마찬가지로 흔들리죠. 이 많이 오르면 당연히 흔들리는 거죠, 주가가. 왜냐하면 여러분이라면 주가가 한 50% 올랐는데 안 팔겠어요. 파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또 지금도 사고 막 이러죠. 근데 더 가야 된다라는 의견이에요. 그럼 참 좋은 게 어제 미증시가 주말에 조정을 받으면서 금융권의 불안 요인 이게 굉장히 많이 뉴스에 부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조정이 나올 소지가 있죠. 미증시가 일단 조정을 받았으니까 많이는 안 빠져도 조정을 받았으니까 우리 시장 조정. 그러면 얘네들도 아침에는 약하게 나올 소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우리가 투자를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SPG 또는 해성 TPC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종목이 있어요. 저희 감속기 관련 기업들 그런 기업들. 근데 너무 많이 말하면 뭐 다 할 수 없으니까 이 정도로만 생략하도록 하고 자 2차 전지는 지금 에코프로가 하늘 높은 줄 모릅니다. 에코프로. 오늘 이제 조정이 들어가죠. 저는 이제 에코프로가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에코프로가 지금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투자자 여러분들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주가의 속성이 그래요. 많이 뜨면은 어느 순간 딸 때 팍 빠집니다. 이유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한 얘기가 툭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는 좀 경계감이 좀 든다. 근데 이제 결국은 LNF 얘는 뜬 게 없잖아요. LNF 이제 뜬 게 없는 게 아니라 뜨긴 떠. 이거 뭐야 이거? 에코프로에 비하면은 별로 지금 뜨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저는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LNF 그리고 또 포스코케미칼 주말에 2차전지 전반이 조정받으니까 같이 조정받는 거죠. 이런 것들은 무리 없다라는 거예요. 또는 이제 이수하 그리고 저는 소재 관련해서 2차전지 소재 관련해서 소재 지금 양극재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불리나게 WCP 이거 제가 말했는데 주가가 밀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가 지금은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거 듣고 저는 이제 우리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뭐 같은 패밀리로서 제 시각을 따르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분들은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들어왔다 팅 나가고 뭐 나가셔도 돼. 나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조금 제가 하는 이런 내용들을 갖다 좀 신뢰하면서 하시는 분들은 이 WCP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실적이라든지 어떤 평판이 나오는지. 저는 이게 되게 매력적이라고 봐요. 얘는 지금 뜬금없이 왕창 빠졌잖아요. 지금. 근래 보면은 에코프로라든지 기타 전반의 2차전지분.
이건 분리막의 강자이고 상당히 기술력이 좋은 회사여서 저는 지금 너무나 매력적인 가격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외에 제가 이제 최근에 소개했던 종목에서 LTC 그냥 좋습니다. LTC 좋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오파스넷 오파스넷 바닥 이제 만들었네요. 그리고 코인테크, 이 코인테크가 빠졌죠. 코인테크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사신 분들은 에이 이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코인테크의 흐름은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2차전지 자동화 설비 이런 부분이었는데 주말에 주가가 한 4% 제법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제 충분히 이제 반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감속기, 로봇 감속기 부분이 월요일 날 조정받으면 접근, 그리고 2차 현재 상대적으로 지금 제대로 뜨지 못한 기업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말한 이 코인테크 계속 관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LTC라든지 또는 M2I 말했죠. M2I도 좋아요. 시초가에서 좀 오르다가 밀리다가 이렇게 뭐 진행이 되고 주말에 한 3% 떴는데 이 M2I도 향후에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론 드립니다. 주말 미증시 조정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다. 왜? 미국의 금융권들의 흐름은 굉장히 어렵지만 그 금융권들도 바닥이다. 그러나 반도체, 빅테크 이런 기업들은 대래 주말장에도 좋았습니다. 너무 염려 안 해도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고공행진하는 2차 전지에서 선별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 2차 전지는. 그리고 로봇은 챗봇, 비챗봇 할 것 없이 다 좋은데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감속기 부분에 새롭게 부각이 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보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사실은 바이오나 뭐 메타버스 이런 거 다 얘기했는데 바이오도 역시 주말에 다 뜨는 모습이잖아요. 바이오도 바닥권이니까 혹 바이오 투자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걱정하지 말고 뭐 셀트리온, 삼바,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ABL 바이오 굉장히 많잖아. 뭐 오스코텍도 한번 얘기한 것 같고 그런데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바닥 만드는 거 맞습니다. 이차전지 성장주라고요. 로봇이 성장주라고요. 바이오는 인간 삶에 있어 절대적인 성장주예요. 아니 뭐 생명과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이게 어떻게 성장주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이 빠졌던 기업들, 이런 기업들, 막 오른 기업들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이 빠진 기업들에게도 여러분에게 어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바이오도 한 종목 딱 사놓고 있어야 되는 거야. 로봇만 좋고 뭐 2차전지만 좋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다음 주 장세 월요일은 종목별로 우리가 공략이 필요한 이런 시장이지 미국의 뭐 금융기관의 뭐 어쩌고 뭐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위축될 필요는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예, 다음 주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또 월요일 날 장 끝나면 월요일 날은 제가 또 사무실에 또 늦게까지 TV 출연 때문에 늦게까지 있으니까 월요일 날 장 끝나면 바로 또 화요일을 대비한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편한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시간 되면 뵙도록 하고요. 내일은 제가 모터에서 그 공개 방송을 진행하는데 오후에 한 6시, 빠르면 한 5시 반. 근데 유튜브도 아마 연결이 내일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일요일 날 월요일장을 대비해서 라이브 방송을 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편한 주말 보내시고 투자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마칩니다.